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24일에는 우리의 기대를 정말 한몸에 받고 있는 기가비스가 상장을 합니다. 공모가는 43,000원,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배정을 받았는데요. 최근 금양 그린파워 때 삼성의 MTS가 원활하지 않았었고 결국에 배상까지 해줬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좀 미리들 접속을 하시고 가능하면 화면 녹화까지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최종 배정 내역을 보시면 우리 사주 미달 없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도 없었습니다. 깔끔하게 다 배정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사주 1인당 청약 금액이 약 5,900만 원 정도가 됐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준임에도 완판이 됐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궁금해했던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 72.73%까지 올라갔습니다. 수요 예측 때에도 49.52%를 기록하면서 기대를 높여놓긴 했는데 지금 최종적인 확약 비율도 좋은 거죠. 다만 6개월 비중보다는 15일 그리고 1개월 비중이 더 높다는 거 요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상장일 딱 하루만 놓고 봤을 때에는 좋은 결과를 분명히 기대하게끔 하는 요인이 되겠죠. 확약 비율 70% 이상.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가능 물량을 계산을 해보면 무려 14.42%까지 줄어들고요. 금액으로는 약 786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확약을 적용하기 전에는 1265억 원에 달했는데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럼에도 약간 아직 무겁기는 합니다. 자, 매각 주체별로 비중을 보시면 기존 주주가 46.80%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 일반 청약자, 그 다음 외국 기관, 그 다음 국내 기관 순서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와 우리들이 상장일에 어떻게 반응할지가 조금 중요하겠네요. 해외 기관들은 아마도 빨리 팔고자 할 것 같고요. 자, 이 회사의 기존 주주는 페블즈 자산운용,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스틱벤처스 이런 FI들이 있는데 이들은 2022년에 유입이 됐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플러스 최대 주주를 포함한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그때 투자를 단행했었어요. 그 당시에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이 무상증자를 반영하면 33,333원인 것을 고려해서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주식의 매수 단가도 33,333원 정도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상장 직후에 엑시트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기는 해요. 그래도 지금 확약 비율이나 유통 가능 물량 이런 조건들이 너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도 상장일에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시초가를 망치거나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기존 주주와 우리들이 한 뜻이 된다면 시초가 더블을 만드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가 있겠죠. 그러기를 바라봅니다. 자, 우선 2022년부터 올해까지의 공모주들 중에서 최종 확약 비율이 50%를 넘었던 종목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나노팀, 세비캠, 성일하이텍, HPSP, BCNC, 스코넥, K옥션 정도가 있는데요. 이들 중에서 유통가능 금액이 1,644억 원으로 여전히 좀 무거웠던 성일하이텍을 제외하고는 모두 따상을 찍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BCNC는 159%, 바로 턱 밑에서 실패한 거고요. 자, 그렇다면 기가비스의 유통가능 금액 786억 원은 조금 무겁다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성일하이텍에 비하면 2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성일하이텍이 더블은 찍어줬었으니까 기가비스는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단순하게 비교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밌는 사실은요. 이들 중에서 대다수가 상장일 이후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였다는 부분이에요. 확약 비율이 높다 보니까 며칠 뒤부터 알 수 없는 세력들이 또 붙어주는 경우들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나노팀은 2차전지 방열 소재, 세비캠과 성일하이텍은 2차전지 리사이클링, HPSP는 세계 최초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반도체 열 처리 장비를 만드는 기업. 이렇게 속해 있던 섹터가 굵직굵직하기도 했고 상장 당시의 섹터 분위기도 큰 영향을 줬었겠죠. 근데 반면에 스코넥, BCNC, K옥션 이 친구들은요. 상장일에 고가를 찍고 그 이후의 흐름이 영 좋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가볍기만 따지면 스코넥이나 K옥션 이런 친구들이 성일하이텍이나 HPSP에 비해서 훨씬 가벼웠는데 가벼운 것만으로 승부를 보는 건 상장 당일에 그쳤다는 거죠. 그래서 섹터가 가지는 힘 그리고 기업의 내용
자체적인 경쟁력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이 사례들을 되짚어 보면서요. 그래서 우선 기가비스는 반도체 기판 검사 장비 업체니까요. 우선 반도체 업황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아시다시피 최근에 반도체 위주로 수급이 싹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고 감소와 AI 산업 성장으로 인한 시스템 반도체 수요 증가, 낮은 수급 부담 등등이 맞물리면서 반도체 전체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포함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까지도 바닥 짚고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최근에.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잘 유지가 된다면 기가비스 상장 이후에도 계속 수급이 좀 긍정적일 수가 있겠다는 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랜만에 좀 이론적으로 주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기가비스의 23년 예상 순이익에 HPSP의 퍼 30배 정도를 적용을 해봤습니다. HPSP도 반도체 장비 회사고 이 친구와 지금 견줄 만한 조건이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주당 평가가액은 84,000원 정도로 계산이 되거든요. 공모가의 플러스 96% 정도. 자, 그래서 저는 상장일에 더블 이상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나 이 회사의 전망, 기술력 이런 게 다 받쳐주면서 수요 예측 결과도 좋았고 최종 확약까지도 높은 상황이라서 상장일 이후에 또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나노템이나 세비캠, 성일하이텍, HPSP처럼. 그러면 당연히 저는 상장일에 안 팔고 더 들고 갈 거냐고 물어보시겠죠? 공모주로 배정을 받은 수량은 상장일에 펌핑 나올 때 적정선에서 팔 예정이고요. 상장일에 주가가 좀 눌린다 싶으면 그때 매수를 노려볼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앞에서 봤던 종목들 중에서 섹터와 시가총액 규모가 비슷한 종목이 HPSP인데요. HPSP를 보시면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5천억 원 가까이 규모가 조금 있었기 때문인지 상장일에 따상을 찍기는 했지만 꽤 밀리면서 장을 마쳤었어요. 상장 당일에. 근데 그 다음날부터 며칠 연속 급등이 나오면서 따상 가격을 넘어서더라고요. 그래서 기가비스도 상장일에 꽤 눌린다면 HPSP처럼의 빠른 흐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런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을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기가비스는 기존 주주의 보호예수 기간은 최소 6개월로 비교적 긴 편이기는 한데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기간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15일과 1개월 비중이 조금 높았어요. 제가 성일하이텍, HPSP, 세비캠을 한번 찾아서 보니까 3개월과 6개월 비중이 훨씬 높았더라고요. 단기 확약보다. 그래서 조금 중장기적으로까지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기가비스는 그들과 비교하면 지금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기관들이 매도 물량을 또 쏟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로 좀 승부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선은 시초가 더블이 형성이 되어야 조금 안정적으로 더블 이상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초가 동시효과 때 기존 주주나 일반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좀 덜 나왔으면 하고요. 이후에 추가 매수를 더 진행을 할 것인지 더 들고 갈 것인지 이거는 저마다의 판단 영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주식은 항상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상장일의 상황을 좀 보면서 그에 맞게 또 대처를 해봐야겠습니다. 다들 기분 좋게 파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